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K리그 경기들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제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주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으로 수원FC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 자체는 뭐 지금 제주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배당 쪽으로도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 둘 다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FC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 반면에 제주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원FC의 첫 승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부분은 일단 뭐 제주도 뭐 켄지바이프나 제르소 이런 외국인 용병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난길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로 투입을 시켜도 또 교체로 아웃을 그런 시키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손FC는 라스가 이 A매치 기간 동안에 연습 경기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 빅터 선수도 영입한 선수죠. 자가격리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가격리 후에 좀 폼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지금은 정상 출전이 가능해 보여서 이런 빅터와 라스 그리고 이 무릴로도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FC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주의 이런 견고한 수비를 손FC가 뚫어내더라도 많은 득점을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득점을 하는 선수들이 공격진보다는 윙백이나 이런 미들 자원 뭐 이런 또는 수비수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원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핸디캡 승,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광주가 좀 정배당을 받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원상 선수가 출전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펠리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우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외국인 용병들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고 출전이 좀 가능해 보여서 특히 수비에서의 이런 알렉스 선수와 이 기존에 있던 이안샘 선수를 좀 이렇게 많이 그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를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격에서의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엄원상의 대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과의 경기를 본다면 인천이 광주 상대로 좀 유난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경기력에서는 엄원상이 없는 부분은 그래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인천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연패가 좀 긴 타이밍인데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광주 역시 홈에서 지금 연패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 역시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은 좀 비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광주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도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엄원상의 부재도 있고 또 인천이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인을 높게 형성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구사의 공백은 여전히 좀 있어 보입니다. 김현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무구사가 들어온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무구사가 출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는 생각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프랜승, 광주의 핸디캡 패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브레멘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정배당을 받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브레멘이 다음 주에 포칼컵이 있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멘이 유로파권을 노리기에는 지금 승점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강등 공간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포칼컵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슈스트가르트가 와만기 투카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브레멘의 수비가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공격에서의 전개나 역습, 템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와만키 투카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불안하지만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됐고 브레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멘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슈투트가르트도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한 3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슈스트가르트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브레멘이 만만한 팀은 아니고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세트피스에서 이런 한방과 슈스트가르트의 와만게투카 선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좀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새벽 경기여서 인플레이 게임에선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의 베를린 더비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좀 우니온이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헤르타의 공격진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과 비교했을 때는 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지 않나. 공간이나 침투 선수를 놓치는 특히 뒷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은 우니온 베를린의 압박이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에서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배당이 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우니온 베를린과 헤르타 베를린의 배당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우니온 베를린이 2점대 거의 중반 가까이의 배당을 좀 책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높은 배당을 좀 받았다면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좀 이번 시즌 무승부가 많고 홈에서 1패밖에 없긴 하지만 5승 7무 1패로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로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한 부분과 공격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은 역습,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간이 있을 때 좋은 팀이고 공격진의 이런 스쿼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두 팀의 스타일을 좀 본다면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단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은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원FC의 언더, 2번은 광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 4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은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력 픽이고요.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의 언더, 두 번째는 광주의 언더로 K리그에서의 언더 조합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2.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70배당으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수원FC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슈투트가르트의 승리, 3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 패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배트맨에서 3.9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위험 부담이 좀 높은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저도 소액으로 가져갔었고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의 승리, 2번 경기는 광주의 무승부, 3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무승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배트맨에서 28.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개의 픽을 좀 공유를 드렸지만 조합에 있어서는 제가 그리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도 프로토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